2022년 5월 10일 0010으로 국군 통수권이 대통령님께 이양되었습니다. 2022년 12월에 국힘 비대위 사람들하고 비상대권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계엄을 준비한 시점이 더 앞당겨지는 거 아니냐. 예. 이 윤석열의 그 비상계엄 최초 계획 시점에 대해서 선거 이기고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이런 것들을 준비했다? 장기 독재를 열기 위한 조치였던 거죠. 계엄 준비 시점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앞선 지난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되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북한을 자극해서 공격을 유도한다. 사살. 내란 특검팀이 구체적 작성 시점을 이보다 앞선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한 걸로 그동안 판독 불능이던 수첩의 한 페이지를 특검팀이 해독한 겁니다. 여인영, 화살표, 소영기, 박안수, 김응준, 그 아래에 손식 등 이름이 확인된 건데 이들 모두 2023년 10월 전후 진급 또는 인사 대상자였습니다. 특검은 수첩 내용을 토대로 노 전 사령관이 최소한 비상계엄 1년 3개월 전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수첩을 작성해가며 계엄 준비를 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페이지에 적힌 별표, 역행사 대비, 민주당 쪽, 구사단, 34단어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군에서 통상 계엄 실행은 행사, 계엄 실행을 막는 걸 역행사라고 쓰는데 계엄을 실행한 직후 민주당을 비롯한 계엄 저지 세력이 역행사를 시도하면서 서울 근처의 구사단과 34단을 동원할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준비한 걸로 특검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첩 내용들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첫 논의 시점이 공소장에 적시된 지난해 3월 안가회동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그간 특검 조사에서 계엄 이후 술에 취해 수첩을 작성한 것이라며 수첩의 의미와 작성 경위를 함구해왔는데 특검의 수첩 해독으로 이런 주장의 신빙성은 더 낮아지게 됐습니다. 계엄 선포 사유. 네. 이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거죠. 노상원 수첩이 굉장히 글씨가 날림으로 써 있어서 이제 누가 불러준 걸 받아 적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일단은 해독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네. 특검이 전체 해독을 드디어 끝냈다라는 보도가 어제 SBS 단독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엄 준비한 시점이 2023년 10월 그러니까 계엄 1년 3개월 전부터라고. 예, 놀랍네요. 빠르면 그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는 징후를 꽤 많이 찾아낸 거죠. 생각보다는 해독에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이게 압수되고 알려진 거는 벌써 6개월이 훨씬 넘은 계엄 직후였는데 어쨌거나 거기에 뭐 충격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수거, 북한을 자극해서 공격을 유도한다. 사살도 있었습니다. 누구는 뭘 어떻게 하고 뭐 수장 뭐 등등등 굉장히 그때 쇼킹했는데 그것은 표현이 주는 뭐 공포 뭐 이런 거에다가 이제 계엄을 논의하고 준비했던 게 그보다 1년 가까이 빨라질 수 있다. 이거는 계엄의 본질 이번 사건의 기본 성격을 확 뒤바꿀 수도 있는 매우 커다란 사안 같아요. 아직 단정하기는 조금은 이르지만 그런데 그 롯데리아 노상원 씨가 순전히 자기 상상력으로만 거기에 뭘 끄적거렸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계엄을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김용현과는 뭐 2인 삼각관계였고 김용현을 통해서 윤석열 씨 등등과 이렇게 연루가 됐고 현직의 내로라 하는 특수부대 사령관들이 전부 다 이 사람 말을 듣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인사에 깊숙이 개입했다. 아무개는 어디로 그다음번에는 누구 승진 이런 건데 놀라운 일치는 지금 1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한 근거 중에 하나가 거론된 주요 장성들이 진급하거나 그 자리에 간 중요한 포스트에 간 직후에 수첩에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우연의 일치이겠느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노상원과 김용현 그리고 김용현에게 계엄 실행 준비를 실무 지시한 윤석열 이 사이에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훨씬 내밀하고 구체적인 것들이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었던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게 지금 특검이고 어제 보도의 요지도 그건데 저는 그거 상당히 합리적인 개연성이 높은 추론이라고 봅니다. 아직은 일단 추론이라고는 하죠.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게 당시에 이제 노상원은 전 정보사령관 그러니까 일반인 신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인사 이제 군대에서 이런 인사가 날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가? 그게 바로 이제 계엄의 징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당나라 군대였죠. 예. 이 사람이 일반인이 된 지도 꽤 여러 해가 지났고 옷을 벗게 된 군복을 벗게 된 것도 이 사람 범죄자였거든요. 예. 성 관련. 아. 그래서 그냥 파면 공무원으로 말하면 파면당한 거예요. 예. 불명예 제대한 거죠. 그렇게 어디 처박혀 있는 떳떳이 못하게 파문당해서 쫓겨난 사람이 인사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 어허. 그건 아는 정도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상의를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심지어. 예. 그렇다면 이게 군대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무슨 만인의 존경을 받는 근데 뭐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옷을 벗은 육군 대장 뭐 명예롭게 추앙받는 이런 사람도 아닌 성추문에 연루돼 가지고 옷 벗고 쫓겨나 있는 사람이 군 인사를 속속들이 안다? 이거 자체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12월 3일 날 갑자기 뭐 종북 어쩌고 저쩌고 운운하면서 했던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노상원이란 사람 정말 이 그 롯데리아 노상원 예. 도대체 어떤 뭐 지략가인지 뭔지 그쪽에서는 그렇게 봤을지 모르겠는데 한때 20몇 년 전에 수방사에서 데리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김용현 씨가 자기 부하로 그때 좀 똘똘하게 봤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이어져서 계엄까지 온다? 저는 아직도 미궁 영역으로 남아 있는 게 좀 더 있지 않을까 오늘 수첩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셨군요. 코몽이 아빠님이 그 당시에 무속인이었죠. 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또 다시 또 놀라운 내용 중에 하나가 역행사라는 네. 단어가 나오는데 네. 이게 뭔가 했더니 군 용어로는 계엄을 실패했을 경우를 나타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계엄을 실패할 경우까지 철저하게 준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계엄을 모의하는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잘못되었을 때 자기들이 되치기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건 뭐 바로 그냥 무력 충돌에 의한 사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되치기라 하면 그 예비책도 논의는 했겠죠. 그걸 그 사람들은 행사라고 표현하대요. 계엄을. 행사라고 행사? 합니다. 예. 그 말이 좀 이상해요. 예. 행사. 그래서 계엄군을 진압하려고 뭐가 만약에 일어난다면 이 얘들은 그걸 역행사라고 해서 한 거예요. 예. 자기들의 반하는 뭐 행위. 그래서 그것까지 준비했다는데 유명한 게 수독 구사단이죠. 예. 그 노태우가 12.12 때 구사단 사단장이었어요. 노태우가. 아, 그랬군요. 그래서 전두환이 태우야 동기잖아 둘이. 예. 육사 동기인가 예. 그래서 같은 대구고 니 나 좀 도와줘야지. 그래서 큰일 생기면 네가 탱크 몰고 서울로 좀 쳐들어와. 예, 예, 자유로 예. 타고 와. 그 구사단입니다. 아, 그 구사단이군요. 네. 전방에 탱크 사단을 빼가지고 그때도 오게 해서 예. 할 말을 잃게 했는데 요번에도 그 구사단 등을 동원해서 역행사에 대응한다 뭐 이런 것까지 세웠던 거 보니까 뭐 12.12 거를 참고를 했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이 노상원의 수첩이 해독이 되면서 네. 이제 계엄을 처음 논의한 시점이 1년 3개월 전이었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거고 노상원은 이 수첩 그냥 술 취해서 자기가 그냥 대충 쓴 거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 주장도 뒤집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내란 재판에서 아주 중요한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전 그렇게 봐요. 거기는 뭐 되지도 않게 뭔 술 핑계를 그렇게 대. 예. 윤석열 씨도 알코올 중독이든 이 친구도 뭐 그냥 다 제발 군인다운 사람이 한 일인도 없어.
그러니까요. 놈도 예. 없어. 그 뭐 술핑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노상훈 서초비 왜 중요하냐면 윤석열이 계엄 직후에 밝힌 계엄 선포 사유 네. 이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거죠. 아, 그때는 뭐 국회에서 예산을 잘랐다 연이은 탄핵으로 그렇죠. 대통령으로서 할 만한 게 없어서 예. 헌법에 보장된 비상대권을 발령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경고의 의미였다. 굉장히 또 퇴색시켰죠. 계몽. 예. 그런데 1년 최소한 1년 2023년 또는 2022년 지방선거 직후 요때로 거슬러 가면 그때는 아직 이렇게 여야 관계가 대파국으로 가기는 아직 전이었고 그다음에 2003년 10월이라면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하기도 전이에요. 전이죠. 그러면 그거야말로 만약에 그때로 어. 거슬러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된다면 그 계엄은 영구 집권이거나 그렇네요. 총통제식이거나 예. 비상대권을 가장한 장기 독재를 열기 위한 조치였던 거죠. 아,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예. 계엄을 준비한 시기가 이렇게 앞당겨진다는 건 그리고 윤석열 씨가 취임한 게 2022년 5월 10일인가 그럴 거예요. 예. 5월 9일 날 네. 명태균이하고 그런 통화하고. 자, 보십시다. 2022년 5월에 취임을 해서 1년 몇 개월 만인 2023년 10월경의 계엄을 생각했다면 이거야말로 인위적이고 고의적인 정변 사태를 일찍부터 흉중에 품고 있었다. 상황만 봐왔던 게 아닌가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그걸 수사하는 게 특검 할 일 중에 하나이기도 예. 하고요. 지금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에서 우리가 정황을 잡은 2023년 10월을 중심으로도 이렇게 심각한 그 부분을 짚어 주셨는데 예. 그런데 또 다른 증언 중에서 이게 있어요. 2022년 12월에 국힘 비대위 사람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예. 이 식사 자리에서 비상대권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논의 시점, 그러니까 계엄을 준비한 시점이 더 앞당겨지는 거 아니냐. 거슬러가죠. 그 증언이 지금 중앙일보에 있던 김종혁 씨 전 네네. 최고위원 그쵸. 입에서 나온 건데 그 뒤로는 입을 닫고 있어요. 김종혁 전 최고가. 이 사람은 비교적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언론계 있을 때 뭐 꽤 기자로서도 인정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김종혁 전 언론인이 그렇게 없는 소리를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쯤은 제가 알고 있고요. 뭔가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자기가 지금 뭐 참고인이든 뭐든 특검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자기 정치나 이런 거에 안 좋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실은 딱 아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고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증언이나 진술이 있었다는 것은 특검에서도 중요한 체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본인이 끝까지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거부한다면 참고인이니까 뭘 강제할 수단은 없으나 다른 걸 통해서 방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수 있고요. 그 조금 전에 누구야 이름이 노상원. 노상원. 예. 술 핑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무슨 좋은 술을 얼마나 먹고 황홀하게 취하면 국방부에서 내일 인사를 그렇게 정확히 쪽집게처럼 맞춥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실제 모의가 됐고 예비 실행까지 했고 일부는 행동으로 옮겨질 것들을 몇 달 전에 술이 어떻게 취하면 그걸 시나리오 쓰듯이 그렇게 합니까? 예.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좀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노상원 수첩에서 정말 좀 소름 끼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앞서서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사살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북풍 공작 이런 단어도 나오고요. 굉장히 좀 평소에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조차 못하는 단어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노상원 롯데리아 노상원이 그 정보사 출신이거든요. 예. 정보사가 북파 공작원들 특수부대 그런 거 하는 데인 줄 아시잖아요. 예. 이게 걔들은 그냥 입에 그냥, 붙어 있고 상식적인 거고 무슨 얘기하면 야 이렇게 추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그냥 몸에 배 있는 사고방식에 배 있는 특수부대인 것 같아요. 그걸 국가 안보를 위해서 쓰라고 그렇죠. 그렇게 훈련도 하고 네. 그렇게 적을 되어 있는 위해서 건데 써야죠. 엉뚱한 데다가 이렇게 이 윤석열의 그 비상계엄 최초 계획 시점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시점은 저는 보면서도 와 이렇게 일찍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2022년 6월에 다들 아시다시피 6.21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였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뭐 여기 이게 뉴스 보다 보면 뭐 이게 왜 A 씨, B 씨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민간인 중에 뭐 그냥 79세 모 씨로 할게요. 예. 네, 아마 지금 뭐 46년생일 거예요. 예, 뭐 특정이 거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방조 혐의 종유에서 주거지 압수수색했던 내용들이 있고 또 그의 측근인 또 B 씨가 있는데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그냥 뭐 중간 과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2022년 6월이라면 2022년 3월에 대선이 치러졌잖아요. 네, 네. 그럼 선거 이기고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바로 이런 것들을 준비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제가 농담 드리면 2022년 6월이래요 언론에서. 이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평소 아니에요, 평소? 굉장히 파괴적인 헌법에 대해서 굉장히 파괴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검찰총장을 지낸 분이 제가 언론에서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듯이 뭐만 하면 그냥 일종의 이제 쓸어버려죠. 이게. 엎어버려, 뭐 쓸어버려. 네. 예. 거기에다가 뭐 국회에서 동의 안 해주면 어떡하냐,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까짓 거 뭐 그거 없으면 못해. 차관 수석 가지고 하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반헌법적인 거죠. 삼권 분립이라든지. 하긴 뭐 나한테 거부권이 있으니까 가서 싸워. 뭐 이런 얘기를 그 집권 여당 의원들한테 했던 사람이 이게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대선 과정에서부터 다 나왔던 말들이고 제가 면전에서 뭐 예. 봤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평소에 뭐가 이 본인이 추구하는 바와 달랐을 때는 이게 합법적인 툴레에서 제도적인 툴레에서 소화를 하고 승화를 해야 되는데 때로 없는 방식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이제 항상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2022년 2월 달에 대선을 한 달도 안 남겨놓은 시점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예. 정치 보복성 발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의도에서는 완전히 금기시하는 단어잖아요. 설사 본인 속마음에 그게 있었다 한들 그걸 외적으로 표출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들로 보면 굉장히 생각보다 그런 어떤 파괴적인 이런 면들이 있었다. 사실은 이게 특검에서 굉장히 주의 깊게 그 동기에 대해서 살펴볼 거거든요. 왜냐면 본인은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과연 예. 어떤 동기에서 뭘로 트리거가 촉발됐는가를 찾는 것도 중요한 작업인데 사실은 제가 특검 조사받고 몇몇 기자들이 이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이분이 대선 때 캠프에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예, 이름은 많이 들어봤고 캠프 안에는 뭐 오셔서 일하거나 이건 연세가 뭐 예. 워낙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TK에서 가장 그 유명한 고등학교도 나오시고 예. 언론사에도 계시고 했던 분이죠. 이름은 많이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특검에서는 이런 동기를 찾기 위해서 윤석열 씨가 그 읽던 책 이런 것들도 다 체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모든 진술들을 다 종합해서 예. 요소 어떤 동기에서 했는지 언제부터 이걸 구상했는지 그 동기를 굉장히 주의 깊게 체크하고 있을 겁니다.